이러는 순간 별로였던 여러분들의 인상이 재구성되면서 남자 눈에는 되게 귀여워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써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처음 만난 남자가 좀 괜찮다고 느껴졌을 때,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는데 티나게 들이대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마냥 손 놓고 기다리기 살짝 불안해지거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별거 아닌데도 남자가 설레는 플러팅 탑4 따단,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첫 번째, 긴장해서 말을 못했는데 낯을 많이 가려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만 가면 긴장을 하는 사람이나 괜찮은 남자 앞에만 가면 뚝딱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처음 그 남자를 만나고 온 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카톡이나 DM으로 긴장해서 말을 못했는데 점심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면 뚝딱거렸던 한나절의 수습이 끝나게 되거든. 어떤 자리든 첫 만남에 여러분들이 얼타고 있으면 남자는 얘가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건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을 안 하는 건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남자는 자동적으로 좀 괜찮은 여자만 보면 자기가 이 여자한테 들이댔을 때 이 여자랑 잘 될 가능성을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얼타고 있으니까 이 가능성 자체를 못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얘네가 돌아가는 길에 아, 얘 반응도 별로고 나도 써 이러면서 우리 이미지를 굳혀버려. 뚝딱거리는 리액션이 마치 거절처럼 보였기 때문에 남자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사실은 어색해서 그랬고 사실은 긴장해서 그랬다라는 카톡을 보내면 상대가 나를 거절했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안도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 그 순간 이 여자가 너무 귀여워 보여.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보게 되겠어요? 잘 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플러팅의 기본 중에 하나가 상대의 감정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만들면 돼요. 스트레스에서 안도감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만나고 있을 때보다 그 다음에 카톡하고 전화하는 게 훨씬 더 보드랍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야. 남자 행동이 달라지거든. 근데 이건 들어가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얼타고 온 날, 그날, 당일에 써먹어야 돼. 남자가 처음에 뚝딱거리는 우리를 보고 집에 들어가서 얘는 뭐 그냥 그렇다, 나랑 얘랑 코드가 별로 안 맞다 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 이미지가 별로인 상태로 완전히 굳혀지기 전에 빠르게 깨고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기억하기다, 이 타이밍. 두 번째, 같은 스킨십 전혀 다른 느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심쿵하게 해보겠다고 막 스킨십으로 플러팅을 하는 언니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 써먹어야지 까딱하다가 수가 틀려버리면 순식간에 스킨십만 하는 친구가 돼버리거나 할 건 다 하고도 연애로 못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기게 돼요. 이런 불상사가 걱정되는 언니들은 썸 타기 전에, 그러니까 서로 어떤 사람인지 살짝 간보는 그때 플러팅으로 쓸 수 있는 스킨십의 한계를 최대 허그까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앉는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남자가 마음에 든다, 얘랑 썸은 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빠르면 첫 만남에, 길면 세 번째 만남쯤에 앉는 걸 시도하면 좋은데, 이걸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예전 영상에서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복습하자면, 허그를 인사처럼 쓰면 돼요. 평소에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안으면서 인사하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 하면서 그냥 안으면 된다고. 아니면 그냥 조심해서 들어가 하면서 팔을 벌리면 남자가 알아서 안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낯선 사람이랑도 프리허그 하는 마당에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단 말이죠. 이 대수롭지 않은 걸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써먹지 못한 이유는 그냥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친구랑 헤어질 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게 돼요. 이까지가 예전 영상이었고, 지금부터는 심화 버전이야. 앉는 게 인사처럼 자연스러워졌거나 이걸 제대로 써먹겠다라고 마음먹은 언니들은 남자를 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목에 팔을 두르고 막 끈적끈적하게 안으라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개어깨에 팔을 걸친다라는 느낌으로 요까지만 하면 돼. 사람은 자기보다 작은 것들을 봤을 때, 작은 것들을 안고 있을 때 보호 본능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우리도 댕댕이 고양이 안고 있을 때 내가 쟤를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기분이 들잖아. 귀여워 보이잖아. 내가 아는 게 작기 때문에 보호 본능은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평범한 피지컬을 가졌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안겨도 남자는 여자를 안았을 때 보호 본능을 느끼게 돼 있어. 그래서 플러팅의 허그가 효과적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팔을 위로 놓게 되면 남자가 안는 부위는 내 어깨에서부터 몸통이 아니라 내 몸통만 안게 되니까 느낌상 훨씬 더 우리를 작고 약하게 느끼게 된다고. 피지컬 차이가 커지는 거지. 궁금하면 여사친 안으면서 이 차이를 느껴봐요. 밀착면부터 앉는 느낌까지 미묘하게 다르거든. 이성적인 끌림은 남녀의 차이에서 온다고 했잖아. 이 차이를 촉각으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사 프레임으로 남자를 아는 거니까 수작질의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
반대로 남자는 여기서 스킨십, 보호 본능, 이게 인사인가 시그널인가 하는 애매함까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뚝딱뚝딱 거리면서 시도하면 망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세 번째, 100이면 100 남자들이 혹하는 질문. 짝사랑을 할 때,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을 때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제일 먼저 전연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질문 자체에서 남자는 얘 나한테 관심 있나? 왜 이런 거 묻지? 그냥 묻는 말인가? 이게 왜 궁금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남녀 불문하고 대표적인 호감 시그널이 과거 연애에 관한 질문이라는 걸 남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자가 어떤 플러팅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는 애매한 시그널만 보내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호감을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계속 궁금해지게 돼. 이 궁금증이 우리의 행동을 주시하게 만든단 말이죠. 나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유튜버라고 굳이 말을 하고 다니진 않는데 직업병처럼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의 연애에 대해서 잘 묻거든요. 딱히 관심이 있어서 물은 질문이 아니니까 이 질문 외에 끼부린 것도 없어. 근데 이 질문 때문에 혼자 가능성을 보고 혼자 호감 시그널로 착각해서 다가오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별거 안 해도 이 질문 때문에 그냥 풀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나의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다가도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남자분들을 보면 여자의 호감 시그널이라고 느낀 포인트 중에 전연애에 관한 질문이 늘 있어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혹시 설마 하다가 감정이 커져서 혼란스러워지게 된단 말이야. 플러팅은 사람을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놓고 수작을 부리기 전이라면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남자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별거 아닌데 무조건 들어가는 플러팅이야. 혼자 괜히 이거 물으면 얘가 눈치채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지 말아요. 이 질문만 듣고 100%이 여자 나한테 호감이 있다 라고 확신하는 남자는 없어. 우리가 다른 이상한 것들까지 하니까 남자가 눈치를 채는 거야. 알겠죠? 마지막 네 번째. 오빠랑은 진짜 나이 차이 안 느껴진다. 여러분들이 6살 이상 차이 난 남자를 만나게 됐을 때 이 남자랑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을 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오빠랑은 나이 차이가 안 느껴져서 자꾸 편하게 말하게 되니까 내가 실수할까 봐 걱정되더라. 나는 이만큼 차이 나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편하지? 이건 위아래로 나이 차이 많이 난 남자한테 본격적으로 플러팅하기 전에 깔아놓는 인트로 같은 거예요. 이러면 관계의 속도가 더 빨리 나거든요. 남자들도 위아래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한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나이 프레임도 신경 쓰이고 제가 나를 남자로 안 볼까 봐도 신경 쓰이고 애초에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관심을 빠르게 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를 오빠 동생, 누나 동생으로 생각하기 전에 상대와 나를 동등한 선에 놔야 되는 거예요. 연하남한테는 이 말이 인정처럼 들리게 되고 연상남들한테는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게 되거든. 거기다가 동등한 나이대라는 생각이 쉐어되니까 남자는 기회를 볼 수 있게 돼요. 관심남 앞에서 괜히 위로는 몇 살 차이 나든 상관없어요. 나이? 나는 아무 상관없던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써먹었을 때 훨씬 더 잘 들어가니까 기억했다가 꼭 써먹기다. 이 네 가지 포인트로 관심남이 알아서 다가오게 만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